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대시직 세계고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토마스 홉스는 근대 정치를 이론을 편 사람이죠. 이때는 시기가 이제 17세기예요. 17세기는 15, 16세기 르네상스라죠. 르네상스는 르네상스, 문예부흥으로 이제 번역되잖아요. 이때는 르네 하면은 알리, 탓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인간 이성 중심 인간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때의 문화로 신중심 사회를 끝내고 인간주의 문화로 이제 가자는 게 문예부흥했죠. 15, 16세기. 그 이후 17세기에 이제 홉스가 살았죠. 활동했죠. 홉스가 편 정치 이론이 바로 인간 중심의 이론을 펴는 거죠.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 사상이죠. 이 자연법이란 거는 자연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대로 주어진 법. 우리에게 어때요? 인간은 태어날 때 내가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자연법이죠. 내 몸에 누구도 침해되지 않고 내 몸을 보호하고 내 몸에 권리가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자연법 사상이 이제 이 당시에 근대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거죠. 이 바탕 하에서 이론을 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홉스, 로커, 루소예요. 이 세 사람이 이런 이론에 의해서 자연법을 사상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사회를 꿈꾼 거예요. 이게 근대 민주주의 사회죠. 조금씩 이론은 다르지만은 이 사람은 한결같이 자연법 사상을 깔고 있는 거죠. 이 자연법 사상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죠. 이 자연법은 어때요? 최고법이죠. 우리의 양심법이죠. 누구나 옳다고 하는 법이에요. 이게 바탕으로 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법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명령, 조례,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자연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잘못될 때 우리가 한 것에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자연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치가들이 국민의 이게 안위를 뺏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편 최초의 학자가 홉스, 로커, 루소인데 이 홉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봅시다. 이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이제 상상한 거예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만인에 대한 전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가 자연 상태 그러면은 언뜻 하면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원신들 같으면은 막 자기를 먹으려고 뺏고 막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어때요? 그런 사회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국가는 이제 굉장히 큰 막 괴물 같은 거죠. 그래서 리바이럴 말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 이게 이제 보편적 이익을 위한 코먼웰스, 복지를 위해서 이제 만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군주가 이제 있고 이 군주가 정체됐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홉스가 생각하는 절대 군주가 무조건 그저 인정되냐,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 인간의 자연법, 인간의 최소한의 나에게 권리, 내가 생존권, 그죠? 생명권, 이것만은 침해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렇다고 적극적 저항을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는 이제 못 보죠. 여기까지 본 사람이 이제 로커예요. 그래서 홉스는 자연법을 주장했지만은 자연법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보존해야 된다. 그러나 이걸 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주가 있어야 된다. 강력한 군주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권만은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다고 저항할 수 있느냐?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겠죠. 막 안 돼. 그러나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까지는 못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건 로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홉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홉스가 우리가 이제 인간을 바라볼 때 만인이 모이면 만약에 전쟁한다고 본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과연 그럴까? 그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언뜻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은 이제 순장하는 성악설이죠. 인간은 악하니까 통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강력한 정치가. 근데 이게 원시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원신들에 대한 자료들을 봐요. 그죠? 지금 지구에 사는 소수민족 봐요. 그죠? 소수민족 많잖아요, 지구에. 그 사람들이 그냥 평화롭게 살지 않아요? 그건 자료를 보면 알잖아요. 오래된 미래, 라다크, 그런 거.
그다음에 중국의 모스족, 뭐 소수민족 자료도 많잖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안들 사회, 인디안 사회도 큰 사회지만은 작은 단위로 산, 부족 사회로 산 그런 사회였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아마존강에 사는 원시 부족들, 그런 사람들 연구 자료들 봐요. 다 편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막 극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홉스가 전제한 이 인간관이 저는 잘못됐다 봐요. 이 부분은 저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그 1980년 5월 18일에 광주 항쟁,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권력이 이제 물러났잖아요. 시민 자치를 했잖아요. 그럴 때 범죄하면 없었대잖아요. 스스로 자치하면서 질서를 찾아가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경험한 적 있거든요. 제가 91년, 2년 그때 시민단체 활동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제 막, 지금은 평화 시위를 하지만은 그때는 막 철단 쏘잖아요. 그때 저 시위 데모에 참가했었거든요. 그때 할 때 우리가 막 하다가 경찰이 물러나고 그 을지로 일대가 이제 그저 완전히 그 시민 우리 자치 뭐 우리만 남았죠. 그럴 때 휴전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었어요. 그리고 질서 있게 그죠. 막 너무 신나지만은 그게 그죠. 무법천지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인간이 갖는 이 힘을 믿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 형제가 이제 4명이에요. 어릴 적에 형제들이 모이면은 4명이 있으면 다들 아이들이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카들이 다 8명이에요. 그래서 8명이 있었는데 얘들을 저는 그냥 투자하고 했었어요. 동생들하고. 사람을 믿자. 이래가지고 동생들 합의해서 애들끼리 싸우다 놔뒀어요. 그러면요, 싸우면서 애들이 배워요. 밀당을 배워요. 낄기, 빠빠를 다 배워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남과 타협하는 힘을 사회성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어떤 공동체 이뤘어요. 1년에 4번이나 만났거든요. 설날, 추석날 이렇게 또 방학 때 2번. 그러면 애들 그렇게 잘 지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인간관이 홉스가 갖는 인간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봐요. 인간은 질서를 잡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왜 그래요? 길들여져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나만 아는 인간, 우리 사회처럼 막 경쟁만 하고 돈만 하는 인간이 돼버리면은 무법천 되면 이제 큰일 나죠. 그래야 그건 인간 본성이 아니라 악해진 거죠. 본성을 잃은 거죠. 인간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 본성을 잃은 거로 봐야지 본성이 그렇다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을 악하다고 전제하고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홉스가 얘기하는 리바이어던 이런 강력한 사회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런 인간관을 저는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봐요. 우리가 함께 얘기하면서 인간은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시민단체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 독일 같은 그 선진국은 시민단체가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강의 가는 곳에 보면은 그런 저 강의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 질서를 잘 잡아 나와요, 자기들끼리. 자율적인 힘이 있어요. 이 힘을 우리가 이제 체험을 못 하면은 인간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힘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단체 활동을 하면서 애들이 배워야 된다 봐요. 우리끼리 질서 만들어가는 거, 학생 자치를 하고, 그죠. 또 지방자, 이렇게 해서 자율적인 힘을 길러가야 돼요. 제가 교사할 때, 교사도 그렇거든요. 학급을 민주적으로 잘 이끌면은 교사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애들끼리. 근데 교사가 폭력적이고 막 절대 군주처럼 이렇게 애들을 잡으면은 그 선생 없으면 애들 난리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악하게 보지 말고 어떻게 인간의 본성은 아름다운데 후천적으로 인간이 악하게 되는가? 왜 악한 사회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봐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에 대한 그죠, 생존 욕구죠. 자기 보존 욕구. 이런 걸 이제 최고 쳐요. 홉스는. 그리고 이제 거부하는 게 뭔가 하면 영혼의 지복을 부정해요. 인간의 영적인 측면.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봐요. 인간이 과연 생존만 하고 내가 잘 보존되고 이러면 행복하냐. 그죠? 이 당시 홉스가 생각할 때는 이때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 당시는 이제 막 17세기 그죠? 자본주의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빈부격차를 막 심하게 그럴 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려고 애를 쓰고 생존 욕구가 잘 구현 안 될 때잖아요. 이럴 때 하고 지금은 다르다 봐요.
이제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생존 욕구가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어때요? 인간이 생존 욕구만이 아니라 이런 어떠죠? 영혼의 지복. 옛날에는 이 가치가 있었죠. 조선시대도 영적인 그런 가치도 있었고, 중세 로마 시대, 그죠? 다 있었어요, 인류가. 전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조세 캠벨 신학자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인간의 큰 욕구는 두 개라 그래요. 하나는 자아실현, 또 하나는 자아초월. 자아실현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실현되는 거예요. 자아는 사회 속의 존재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생존 욕구가 있고, 그 속에 사회에서 전 인정을 받고, 그죠? 그런 욕구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욕구. 인간은 이 세상이 에너지 장이잖아요. 양자 물리학 볼 때 에너지 장인데 물질로 보여요. 그러니까 물질로도 만족해야 되지만은 우리 갖고 있는 에너지 장, 이거는 그 무한한 떨림, 무한한 행복이죠. 그 에리프롬식으로 얘기하면 존재와 소유와 그런 거예요. 소유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은 존재에 대한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욕구죠. 자아초월의 욕구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현대사에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 봐요. 그래서 홉스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때 이런 그 자아 실현만 아니라 자아 초월까지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그 인간이 어때요? 이 그 거대한 괴물 리바이어든도 생각해 보죠. 우리 사회도 보면은 현대 우리 사회뿐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사회가 가면 갈수록 리바이언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조직을 이끌려면은 관료제가 돼야 되거든요. 위에서 명령 내면 아래에서 들어야 돼. 이게 관료제란 말 쓰잖아요. 이 관료제에 의해서 굉장히 발전해요. 우리가 국가도 이렇게 행정기구 관료화 되어 있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이렇게 관료제가 되면은 일사불란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속한 사람은 어찌 될까요? 상명하복이 되죠. 군대 같은 조직에서 상명하복.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기계 부품처럼 돼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이러면 이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전 선진국 군대에서는 그런 걸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사회도 명문화되고, 이번 계엄 사태 때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 막 눈물 흘리는 군인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소중히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되죠.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존엄해져야 돼요. 민주주의란 거 어때요? 민주잖아요. 민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이 주인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 깨어야 되는데 명령대로 한다? 이건 안 돼요. 내가 왜 명령대로요? 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민주 시민 의식을 이제 어릴 때부터 길러야 된다 봐요. 하나하나 길러야지 아이가 컸을 때 어때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또 우리가 인간을 믿을 수 있게 되죠. 인간을 못 믿게 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어때요? 막 어릴 때 아이들한테 공부만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막 돈만 알게 하고, 이런 인간을 이제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못 믿다 보니까 이런 인간이 맞다고 생각해서 성학설이 맞구나, 홉스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이게 강한 법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래서 우리 자기가 점점 더 악해지는, 이런 인간관을 우리가 벗어나서, 인간은 원래는 선하다는 거, 본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고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체험을 해야 된다 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체험을 한 게 전 정교조였어요. 학교 교사할 때는 그냥 했죠. 평범한 교사로. 근데 정교조 하려면서 참교육을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저를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의 주체적인 삶, 내 삶을 꾸려 삶의 주인,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서 이런 거를 이제 보니까 또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을 이렇게 악해서 위에서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계속 사람은 살아있는 존귀한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브레이터 시입니다. 후세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브레이터, 우리 친절함이 가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했던 우리는 스스로 친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희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상이 되거든 우리를 기억해 다오. 너그러움을 갖고서. 이 말이 참 슬프죠.
그 브레이트 시인이 살던 시대는 어때요? 2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죠. 1, 2차 대전이 왜 일어나요? 자본주의가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막 고도 생산을 하게 되면은 생산물을 다 소비를 못해요, 국내에서. 그래서 외국에 식민지를 얻게 되거든요. 그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돼요, 선진국끼리. 그게 1, 2차 대전이거든요. 그때 인간은 막 극악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어때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절할 수가 없어요. 홉스가 생각하는 인간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트가 이제 그러죠. 친절함이 가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했다. 우리는 서로 친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서로 친절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친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친절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친절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를 갖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라타린 고진이라는 일본의 그 석학의 얘기가 참 좋아요. 이분한테 기자가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데모하면 뭐 세상이 바뀌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고진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바뀐다. 데모하는 세상을 바뀐다 얘기했대요. 그 말이 좋아요. 데모라는 게 데몬스트레이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의사 표현이 데모예요. 그 민주주의는 우리가 몸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거거든요. 말로 싸우면 훨씬 낫잖아요. 국회에서 말로 싸울 때. 우리는 아직까지 몸으로도 싸우지만은 선진국 국회들 봐요. 국회의원들 말로 싸우잖아요. 그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거든요. 그 말로 싸우는 힘을 길러서 그러려면 국민들이 평소에 데모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 표현하고 데모하고 이것이 의견이 모아지고 그래서 의견 모아진 거가 이제 정치에 이런 정치가 좋은 정치죠. 그래서 우리가 데모하는 세상이란 거 지금 우리가 계엄정국 하에서 지금 많은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은 이걸 이제 조정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거 싸우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홉스 리바이어던 이걸 공부하면서 꼭 리바이어던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는 국가가 가능하지 않아요. 국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그 지도자도 사랑이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나야 된다 봐요. 깨어나서 그 부드러운 서로 말로 싸우는 몸이 아니라 말로 싸워서 서로 좋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